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수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던 부분과 공급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수요 남겨놓은 부분에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 담배의 수요, 흡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보건 당국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뭐 직간접적으로 폐암이나 어떤 다른 질병과 관련된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흡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학 원론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담배나 아니면 뭐 다른 담배와 관련한 제품의 수요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익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의 포장지에다가 뭐 담배는 뭐 이러이러한 질병 아니면 뭐 암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경고 메시지를 의무화하는 것 아니면 TV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담배의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은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냐면, 음, 담배의, 담배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동차의 기름, 그 석유나 마찬가지로 세금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올리면 담배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담배 수요가 줄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담배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요거를 이제 쓴 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어, 담배에 포함되는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 이제 뭐 당연히 그 세금을 어, 그 담배 제조업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담배 제조업자들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거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담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담배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약 10% 오르면 흡연율이 4% 정도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특히 10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른의 수입에 비해서 10대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10대들은 특히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이제 흡연율이 12% 떨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와 마리화나가 이게 대체제냐 아니면 보완제냐라고 생각을 두 개 중에 뭐에 해당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어떤 불법 뭐 약물에 손을 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와 마리화나는 대체제보다는 보완제에 관계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맨드 커브 자체가 쉬프트하는 경우가 요 A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 가격 이외의 요소들, 뭐 공익 광고를 더 세게 한다든지, 담배값, 그 담배 포장재의 경고 문구를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TV 광고에서 아예 담배 광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담배 가격 이외의 요소를 인해서 요렇게 어떤 정책을 쓰면 이 담배의 쉬프트 커브 자체가 요렇게 왼편으로 축소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담배 가격 올리는 것, 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으로 담배 가격을 오르게 되면
이렇게 곡선 상에서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방법 혹은 이렇게 곡선 상에서 가격을 올려서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3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공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요를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틀이 이 공급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quantity supplied는 그 공급이 되는 량, 판매자가 어떤 주어진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량을 quantity supplied라고 하고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물건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그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하는 사람은 같은 물건 하나 팔 때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만약에 반대로 물건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팔 때보다 이전에 대비 가격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물건의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요 공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수요에서 봤던 것처럼 그와 같은 가격과 가격 하에서의 공급 량을 표로 표시를 하면 이게 서플라이 스케줄이 되겠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서플라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던 대로 그냥 아이스크림의 경우를 계속 이제 가지고 서플라이도 살펴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수록 점점 더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서플라이 스케줄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것이 서플라이 커브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급 곡선 그래프도 요 Y축에다가 가격을 표시를 하고 X축에다가 그 공급량, 어마운트를, 퀀터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 앞에서 디맨드가 인디비주얼 디맨드와 마켓 디맨드가 있었던 것처럼 서플라이도 인디비주얼 서플라이와 마켓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서플라이는 어떤 개별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는 량을 인디비주얼 서플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량을 모두 다 서메이션 하면 이게 마켓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플라이 커브라고 이야기하면 디맨드와 마찬가지로 마켓 서플라이 커브를 그냥 서플라이 커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같은 공급 곡선에서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래프 살펴보겠지만 디맨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수평으로 인디비주얼 서플라이의 합을 이렇게 더하면 이제 마켓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벤이라는 공급자가 있고 제리의 공급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수평으로 공급량을 더하면 이것이 이렇게 마켓 서플라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게 벤의 서플라이 커브, 제리의 서플라이 커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수평으로 합한 마켓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S 마켓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서플라이의 경우에도 서플라이 곡선 상에서 서플라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아예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곡선 상에서 서플라이가 증가하는 경우는
앞에서 디맨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의 가격, 프라이스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거나 줄거나를 하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서플라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면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면 서플라이 커브가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효과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렇게 피겨 7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쉬프트 이제 S1이라는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커브 자체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 하는 경우들은 이제 가격 이외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쉬프트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를 쉬프트 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풋, 어떤 재료 값이 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V를 생산하는데 어떤 TV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TV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이전보다 그 TV를 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건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떤 물건,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적용되는 기술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에 서플라이 커브가 아예 쉬프트를 한다. 즉, 뭐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떤 기계가 한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뭐 10개를 만드는 기계였다.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한 시간에 30개 만든다. 그러면 공급량 그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쉬프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디맨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바로 이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팔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려고 하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으로는 공급자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디비주얼 서플라이를 이렇게 수평으로 합치면 마켓 서플라이가 된다라고 공부를 한 것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판매자가 한 명일 때보다 판매자가 두 명일 때 공급량이 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네 번째 요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런 가격 이외의 요소들은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쉬프트하는 요인들이고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바뀌면 그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4 부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앞에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합쳐서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퀄리브리움, 즉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 공급에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어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양과 그것을 수요로 하는 양이 그 양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음 화면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바로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교차하는 지점이 여기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고 그 이퀄리브리움에서의 가격을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라고 하고 그 이퀄리브리움에서의 수요 공급량을 이퀄리브리움 퀀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인터섹트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생기게 되고 이제 그 하에서의 가격 2달러, 지금 아이스크림 한 개당 2달러라는 것이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 그리고 요 균형 하에서의 공급량, 수요량인 총 7개의 아이스크림이 이퀄리브리움 퀀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래프에서 바로 뒤에서 살펴볼 텐데, 만약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이제 물건이 남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경우를 서플러스, 흑자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서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초과 공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 서플러스에 해당하는 경우고, 반대로 이 쇼티지는 공급량에 비해서 이제 수요량이 더 많을 때,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를 이 쇼티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서플러스, 즉 물건이 남는 상황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이 물건을 다 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이전보다 물건이 더 팔리게 되니까 이제 그 균형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수요가 초과의 상태에 있는 쇼티지의 경우에는 꼭 이렇게 두 번째인 쇼티지, 즉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초과하는 경우,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즉 소비자들이 주어진 가격, 정해진 가격에서 다 원하는 만큼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더 많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공급량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A번 그래프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플러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이론적인 균형 가격은 2달러인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2.5달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지금 7개가 이퀄리브리엄 퀀터티인데 10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즉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서플러스인 상황이고, 반대로 이 B번 그래프처럼 쇼티지인 경우에는 액세스 디맨드, 즉 수요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균형 가격이 지금 2달러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5달러, 즉 이론적인 균형 공급량이 7개인데 지금 가격이 1.5밖에 안 하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4개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쇼티지, 그래서 이렇게 서플러스 상황과 쇼티지 상황은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이런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번의 경우에는 지금 초과 공급인 상황이다. 현재는 초과 공급인 상황이다. 그러면 가격을 올라가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게 되고, B번의 경우는 지금 초과 수요니까 가격을 올리고 수하는 과정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가격 하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과정,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서플러스 혹은 쇼티지가 시장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 단 일시적으로만 지속이 되고, 시장의 어떤 기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